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투자론 이제 2장 금융시장과 이제 금융기관에 있는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을 볼게요. 가로 열고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행위. 우리 경제 주체로 보게 되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되게 이제 흑자 주체라고 하고요. 흑자 주체. 그 다음 이제 적자 주체라고 하는데, 흑자 주체는 되게 이제 뭐 가게라고 보시면 되고, 적자 주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흑자 주체는 적자 주체에게 자금을 갖다가 제공해 주고, 그에 따른 대가로서 기업으로부터 이자 혹은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 갖다 우리는 금융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금융. 그런데 이제 흑자 주체, 즉 가게하고 기업이 서로 직접 만나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중간에 이런 금융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우리는 금융회사 혹은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금융이 실제로 행해지는 장소를 우리는 금융시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금융이고요. 2번 볼게요. 뭐뭐는 금융거래에서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고 거래 비용을 줄임으로써 거래를 원활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금융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제도. 이제 금융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금융거래를 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는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함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정해 놓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금융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금융제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 보시면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금융기관이 없다면, 이제 만약에 이제 가게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돈을 빌려준다라고 합시다. 그게 이제 금융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돈을 갖다가 누군가에 빌려주는데 자금 빌려주려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뒷조사를 해봐야죠. 정말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된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을 갖다가 융통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빚을 즉 부채를 잘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내가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금융기관이 나서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파악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서로 비대칭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정보,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가고자 하는 이 사람이 아는 정보가 서로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속일 수 있겠죠. 돈을 빌려가서 안 갚을지 갚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은행이 다 파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가 차이 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존을 시켜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금융제도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이죠. 아까 금융시장 이야기 드렸죠, 여기. 예. 금융시장과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 아까 말씀드렸네요, 여기 금융기관. 예. 그리고 금융하부구조 등의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자, 4번 보시면요. 화폐시장은 통상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단기 금융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는 주로 1년 이상의 만기를 지닌 금융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기금융. 예,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는 자본시장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 그래서 자본시장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여기 문제에서 단기금융시장, 즉 화폐시장이라고 하죠. 화폐시장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그러한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자, 5번. 증권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되며, 예, 시장이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유통시장이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담당하는 그 기능이라고 했는 게 말 그대로 발행시장은요, 증권을 발행하는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발행하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시장은요, 증권이 유통되는 시장입니다. 예, 말 그대로 유통되는 시장인데,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자금이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겠죠? 예. 그래서 발행을 하려면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라, 뭐, 증권사하고 연락해서 몇 주나 발행하고, 누구를 통해서 발행하고, 또 누구에게 최초로 발행된 주식을 갖다가 넘길 건지, 가격은 얼마로 할 건지,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초의 증권이 발행이 딱 돼서, 최초의 투자자에게 그 증권이 넘겨지기까지가 바로 발행시장이고요. 최초의 투자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서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을 유통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시장은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딱 여기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유통시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죠. 예, 바로 예, 한국거래소가 바로 유통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뭐뭐는 새로이 발행된 증권이 발행자로부터 최초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시장. 예, 방금 이야기 드렸네요. 그래서 증권이 발행해서 최초의 투자자에게 넘겨지기까지가 바로 이제 발행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발행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굳이 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뭐 8번도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9번. 뭐뭐는 대한민국의 유가증권, 선물 등의 거래시장의 개설 및 관리 유가증권 상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거래소이다. 예,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제 한국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뭐뭐란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만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제도. 여러분들 한국거래소, 그냥 증권거래소죠.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가 되는데 모든 기업의 주식과 채권이 그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장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만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상장 회사는 뭐냐? 증권거래소에서 자기네 회사의 증권이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허락을 맡은 그런 어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 상장회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상장이란 말은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이 거래될 수 있게끔 자격을 주는 것, 요것을 우리는 상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뭐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뭐뭐란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을 통하여 획득한 자금을 규칙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출하는 업무. 여러분들 이거 보시게 되면요, 예금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뭐 대출한다. 이거 뭐 은행이죠, 뭐 은행. 예, 그래서 12번은 답은 은행입니다. 13번. 뭐뭐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뭐 한국은행이네요. 예,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은 이제 발권은행이기도 합니다. 발권은행 이제 통화를 이제 발행하죠. 그 다음에 그 통화가치 안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화가치 안정, 즉 돈가치 안정,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금리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가치를 갖다 안정시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일도 하고 뭐 뒤에 보니까 뭐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한 물가 안정에 의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자, 14번. 뭐뭐는 질병, 사망 및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초래될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이건 이제 보험이죠.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 모이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돈을 각출해가지고 실제 그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 돈을 이제 몰아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15번 안 하셔도 되고요. 16번 보시면 다음 중 금융시장의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번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거래를 하는 조직화된 장소. 너무나 잘 설명을 했네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흑자 주체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의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적자 주체는 자금의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보기 2번. 금융시장은 금리라는 가격 변수를 통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갖다가 많이 낮추게 되면 수요자가 이 돈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많이 하겠죠. 하지만 돈에 대한 가치를 높이면, 즉 금리를 높이면 뭐 이자가 비싸졌으니 수요자는 아무래도 덜 수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금리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3번. 간접 금융시장은 주식 발행을 통하여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아닙니다. 예. 이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이제 바로 이제 직접 금융 시장이라고 보죠. 직접.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간접 금융 시장하고요. 직접 금융 시장이 있는데, 직접 금융 시장은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는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간접 금융 시장은 뭐 은행을 통해서 뭐 대출하거나 하는 뭐 그런 어떤 차입을 하거나 하는 시장을 우리는 간접 금융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금융 시장은요,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돈을 조달해주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사게 되면 어느 회사 주식을 샀는지 알고, 따라서 그 회사에 자금을 조달해 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업 입장에서도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 발행된 주식을 누군가 사잖아요. 그러면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와서 누구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는지 안다라는 겁니다.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누가 누구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해 주고 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금융시장이고요. 간접 금융시장은 누가 누구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행에 예금하지만 우리가 예금한 돈이 누구에게 대출될지 알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 금융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볼게요.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은행 하나를 고른다면 어느 것인가 그랬습니다. 보니까는 산업은행도 있고 중소기업은행도 있고 신한은행,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있는데 요걸 이제 특수은행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산업은행,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그 다음에 농협은 다 특수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공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한은행, 그냥 일반은행, 혹은 시중은행,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8번. 다음 중 한국거래소의 주요 업무로 적절하지 못한 거. 자, 한국거래소는요, 공시 업무 합니다. 예. 즉, 기업이, 이제 상장 회사가, 주주들에게 혹은 투자자에게 좀 알려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공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리 업무도 합니다. 예. 그래서, 각 기업들한테 이제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상장 업무도 합니다. 상장 업무.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의 주식과 채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업무는 은행이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19번. 다음 중 발행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발행시장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추상적인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통시장은 한국거래소라는 곳이 있지만 발행시장은 딱히 어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가 기업으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아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발행시장인데 여기가 어디다라고 탁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2번. 새로운 증권이 최초로 출현하는 시장으로서 1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행시장을 갖다가 1차 시장이라고 하고 유통시장을 갖다가 우리는 2차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 보니까 자금의 흐름이 투자자에서 발행자에게로 전달되는 수익적 관계를 보이므로 종적 시장이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자금 흐름이 그러니까는 투자자로부터 발행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업이 주식을 갖다가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했어요.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 투자자에게 주식이 넘어가겠죠. 예. 그러면 투자자는 이 자금을 갖다가 주식을 가지고 오면서 대신 뭘 줍니까? 이 기업에게 주식을 산 자금, 주식을 산 대가로서 자금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됐고, 이제 4번 보시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러분들, 그 발행시장은 주식 거래를 갖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건 아니고, 이 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기능은 바로 유통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투자자가 주식을 거래하면서부터 유통시장이 시작되고요. 이 유통시장이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 이제 주식 가격도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행시장에서 내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10,000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10주를 갖다 발행해가지고 10만 원의 자금을 갖다가 조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본금을 조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통시장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오르게 되고 2만 원으로 오르게 되고 따라서 나는 이렇게 오른 가격을 이용해서 발행시장에서 옛날과 똑같이 10주를 발행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20만 원이나 자금을 조달하게 된 거죠. 예. 따라서 똑같은 주식을 발행해도 유통시장이 활발하게 전개돼서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나는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하게 되니 투자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투자를 더 많이 하니 경제도 살아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고 20번. 다음 중 증권회사의 업무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증권회사는 크게 보면 이제 인수 업무가 있습니다. 인수 업무. 증권회사는 인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을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수한 주식을 갖다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받고 주식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 돈 받고 주식을 주는 행위를 우리는 매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기 1번 증권의 모집 및 매출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증권 가치의 보증. 증권 가치 혹은 뭐 증권이니까 주식과 채권이니까 뭐 주식 가치를 보증해 준다. 증권에서는 주식 가치를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예. 주가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알아서 정해지는 거지 증권회사가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자, 3번 주식의 위탁 매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는요, 그 증권거래소의 회원이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증권거래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식을 거래하느냐? 증권회사에 가가지고, 야, 너 증권거래소 회원이잖아. 너 주식 거래할 수 있다며. 내가 주식 좀 사려고 하니까 대신 거래 좀 해줘. 내가 대신 수수료를 줄게 하면서 부탁하면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탁 수수료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위탁 매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번에 보기 3번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4번. 국내 증권사의 해외 증권 발행 지원. 뭐, 이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 가가지고 증권 발행도 많이 하죠. 예, 그런 걸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자, 21번. 다음 중 금융기관의 경영 부실 또는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 지급하는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게 당연히 예금보험공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금보호가 되는 상품이 있고 그 예금보호는 어떻게 되느냐? 그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보험료를 내게 되면 만약에 그 금융기관이 파산이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주게 됩니다. 대신 예금을 지원해 주죠. 단 원리금 합해서 5천만 원까지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2장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그럼 수고하셨습니다.